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7월 11일? 네. 7월 11일 토요일 아침이고요. 오늘 토요일에 오랜만에 찍는 거 맞나? 네. 토요일에 영상을 켰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짧게 읽고서는 책을 좀 짧게 읽고 아침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9시인데 10시에 운동 약속이 있어서 오늘은 약속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일찍 일어나서 또 이렇게 책도 보고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네요. 네, 그럼 오늘 읽은 내용 한번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라는 책을 계속 꾸준히 읽고 있고, 여기서 11번째 편지, 10번째 편지는 소개를 안 했는데 그거는 9번째랑 약간 비슷한 내용이어서 11번째 편지를 오늘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인간은 관리되어야 하는 인적 자원이 아니다 라는 제목이고, 그 소제목으로는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 라는 소제목인데, 요거 읽으면서 제가 그 작년부터 24년도 초부터 아마 이번 연도 한 3월, 4월까지 최근까지 아웃소싱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 뭐 물류센터 뭐 아니면은 제조업 이런데 회사에 이제 사람을 뽑는 거죠. 인원 뽑고 거기에 인원을 투입하는 그런 업무였는데, 어떻게 보면 관리죠. 인적 관리, 사람 관리인데, 그거 하면서 많은 느낌을 받았죠. 근데 오늘 읽은 내용이 약간 이 저자가 생각하는 내용과 제가 그 일하면서 느낀 감정들이 좀 많이 겹쳐서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관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분은. 그래서 관리라는 거는 뭐 물건이나 사람 이런 쪽의 관리라는 단어가 맞지, 사람한테 관리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희들을 약간 그 물건에 불과하다는 뜻이 내포될 수 있다 라고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그 관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일은 조직화되고 사물은 관리되어야 하지만, 그러니까 뭐 기업이나 회사는 조직화되고 사물이나 뭐 물건이나 뭐 이런 것들은 관리가 되어야 되지만, 사람은 격려와 용기만으로도 인도될 수 있다는 게 이 저자의 한결같은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뭐 100% 뭐 절대적인 말은 없겠지만, 저는 이 말에 꽤 동의를 하는 게, 이 관련된 그 아웃소싱 일을 하면서 이게 사람이 정말 물건 취급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구나. 그리고 또 그렇게 그 우리나라 약간 현실이라고 해야 되나? 그 중간업체, 하청업체, 뭐 이런 도급업체, 뭐 이런 인력업체,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제가 그런 것만 봐서는, 그런 쪽에서 일을 했었으니까 또 그럴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중간 업체를 쓰는 거겠죠. 뭐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든지, 뭐 책임을 덜 지려고 하든지, 뭐 이런 뭐 경기 타는 직종 같은 경우에는
바쁠 때는 사람이 필요하고 바쁘지 않을 때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이런 아웃소싱이나 인력이나 뭐 이런 게 형성이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런 관리라고 하죠. 취급이라고 해야 되나? 대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굉장히 좀 제가 느꼈을 때도 굉장히 좀 비인간적인 게 많았다.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그래서 저도 이 관리라는 게 되게 힘들고 어렵고 좀 느끼는 게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만두고 저도 그냥 그 관리 당하는 그 한 사람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죠.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을 하는 쪽으로 그냥 저도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아무튼 오늘 읽은 내용이 사람은 관리되는 것이 아니다. 관리해야 되는 인적 자원이라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단어 워딩 하나하나가 좀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단어가 행동을 바꾸고 단어에는 함축된 메시지가 있어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그 결과로 우리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도 바뀐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 관리, 뭐 인원 관리, 인적 관리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약간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관리되고 사람이 컨트롤되고 사람의 행동과 생각을 그러니까 뭐 계급이 나눠져 있으면 위에 계급이 아래 계급을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게끔 이렇게 그런 단어로서 사용이 되면은 그런 게 그냥 고정관념이 박혀 있으면은 저도 그랬고 저도 당연하게 사람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졌었고 관리라는 차원에서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고 바쁠 때 쓰고 또 한가할 때는 또 줄여야 되는 게 인원 관리니까 뭐 그런 관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의미적으로도 관리라는 개념이, 그래서 그런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이 사람한테 주는 영향이나 이런 게 좀 크다라는 거를 저도 일을 하면서 느꼈고, 최근에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그 핸드폰을 그 일하고 있는 근무 시간에 이제 핸드폰 보관함에다가 보관을 하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다 핸드폰을 잘 보관하며 했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기고 중간에 또 뭐 급한 연락이 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자유롭게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위에서는 안 좋게 봤나 봐요. 그래서 그 회사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안 좋게 봐서는 그 핸드폰을 뭐 일지를 작성하고 뭐 핸드폰을 거두는 거를 좀 강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맨 처음부터 우리가 잘 못했던 거니까 원래는 내야 되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으니까 약간 당연하다고 느꼈는데, 거기서 근무하는 다른 이제 이모분들은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비인간적인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이모들의 편에 서지 않고 회사의 편에 서니까, 회사의 편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에 되게 상처를 좀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때 좀 많이 약간 이거 어렵다, 힘든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 좀 많이 느꼈거든요. 이게 단어 하나하나, 말 한마디가 좀 그러니까 상황은 어차피 뭐 바뀔 수 없는 거고 이미 이렇게 엎질러진 물이고, 그런데 그거 상황을 어떤 말이나 어떤 단어로 내가 대체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신뢰나 이런 태도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변화되는구나라는 거를 그때 많이 깨달았죠. 최근에도 그래서 머리가 너무 그때 이제 약간 언성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모들 다 이해하고 그런 마음 다 이해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해한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막 진짜 좀 언성이 높아졌었거든요. 그때 그걸 듣고선 저도 약간 진짜 머리 끝까지 뭔가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차분하게 그냥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할 줄은 몰랐는데, 그런 진짜 이 화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약간 제 머리 끝까지 약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그때 더 이제 이렇게 연성이 높아지면은 안 좋을 것 같아서 저도 그냥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눈을 감고서는 기도를 하니까 또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좋은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일도 있었다. 오늘 좀 페이지를 읽으면서 이 관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고, 우리가 평소시에 쓰는 단어에 대해서도 그냥 섣불리나 아니면 약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단어 하나하나에 문제는 없나? 뭐 점검해 볼 수도 있고, 내가 그냥 쉽게 쓰는 말 중에서 뭐 그런 그런 생각만 좀 짧게 해도 오늘 내용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끝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사람을 리딩하지 않고 관리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읽어내고 사람을 이해하고 관찰하지 않고 그저 이 명령으로 따라서 이렇게 착착 그냥 위에서 따다닥 시켜서 이렇게, 아니면 뭐 관습이나 뭐 규율이나 이런 걸로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 리딩하지 않고 관리하는 행위는 잘못이고, 그 결과로 일터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불행한 곳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런 게 이 저자의 굳은 믿음이래요. 저도 뭐 꽤 많이 동의를 하고, 아닌 경우도 있죠.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한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뭐 군대 같은 경우는 까라면 까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은 명심하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나 이 책을 읽는 너희는 인적 자원을 넘어서는 존재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던 뭐 인적 자원이나 사람 관리나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오늘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내용이지 않나.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리딩, 그리고 관리, 그리고 내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토요일 긍정학원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오늘도 운동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었다. 오늘 트레이너 쌤은 아니죠, 형님이죠. 트레이너 형님이랑 운동을 또 하게 돼서 오늘 기대가 되고, 두 번째,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더불어서 함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후회하지 않는 오늘 하루를 보냈다. 세 번째, 항상 기뻐했다. 웃음을 잃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됐다. 네 번째, 항상 감사했다. 겸손을 잃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됐다. 다섯 번째, 끝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다섯 번째가 쉬지 않고 기도했다가 그게 약간, 이건 저도 그 습관처럼 나온 거기도 하고, 약간 그 당시에 뭔가 그냥 뭔가 화가 끝까지 났을 때 그 화를 그냥 풀어버리거나 그거를 그때 감정을 그대로 이렇게 내뱉었으면은 아마 더 어려운 관계가 됐을 것 같은데, 그때 그냥 한번 눈 질끈 감고서는 기도를 하니까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때 그게 워낙 자주 듣는 말이기도 하고, 어떤 좀 그런 생각과 말씀이 들렸냐면은 그때 화가 진짜 이렇게 났을 때 기도를 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냥 혼자 속으로 기도를 하니까, 그럼 이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나는 게, 저는 이게 기도하는
기도했는데 약간 이렇게 응답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냐면은 그 구절이거든요. 그 되게 유명한 구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아무튼 그 문장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단어에 꽂혀서 그 문장에 꽂혀서 이제 그치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여기서 뭐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뭐 내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시시비비를 따지고 뭐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면서 그치 세상을 사랑하셨듯이 나도 주변 사람을 사랑해야지 라는 생각이 많이 강하게 들어서 아무튼 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일이 있어서 좀 기도의 힘이 중요했다 라는 생각 썰입니다. 아무튼 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내일 주일인데 내일 다음에 뵙겠습니다. 내일 되게 일찍 일어나야 돼서 내일은 또 새벽 6시에 약속이 있어서 아마 못 찍을 것 같은 느낌. 네, 아무튼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